네, 트럼프 행정부가 올 연말까지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는 그 불체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인데 그 지원금을 3배로 올려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올 연말까지 미국을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자진 출국을 신고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기존에는 1,000불하고 비행기표 준다고 했는데 이걸 3배, 3,000불로 올려주고 역시 비행기표까지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티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체자들은 발견 즉시 체포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느니 $3,000의 지원금을 받고 올해 안에 자진 출국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원금 인상은 그 저조한 강제 추방 성과를 좀 빨리 올해 안에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시에 그렇게 말했죠. 그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내가 펼쳐서 올해 안에 연간 추방 목표를 100만 명 달성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올 들어서 현재까지 그 추방된 불체자들을 보면 6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60만 명도 다른 때에 비하면 뭐 많은 겁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40만 명 모자라는데 라고 해서 좀 연말까지 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그런 거 이제 3배 인상 지원 정책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자진 출국하면 3,000불하고 비행기표만 주면 되는데요. 비행기표 해봐야 뭐 이 남미 지역 가는데 1,000불도 안 될 테니까 뭐 넉넉 잡고 4,000불이라고 칠 때 자진 출국은 뭐 3, 4,000불이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부가 단속 요원들을 동원해서 단속 요원들 월급 주고 또 그들이 가서 잡아오고 잡은 다음에 바로 추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뭐 며칠 동안 구금하고 그리고 보내고 막 이런 거를 도를 계산해 보면 불체자 1명 체포해서 추방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7,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 4,000불로 끝내는 게 당연히 낫죠. 비용 문제도. 그래서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목표로 세운 할당치를 아직 못 채웠기 때문에 좀 서두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플러스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원금을 1,000불에서 3,000불로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뭐 3,000불이 아니라 한 5,000불 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7,000불씩 드느니 한 5,000불 줘서 쉽게 사회적인 혼란도 좀 덜 야기시키고 그렇게 자진 출국하는 그 케이스가 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아예 그냥 올려주는 김에 3배가 아니라 한 5배 해가지고 5,000불 정도 준다 그러면 혹시 이들의 마음이 좀 더 좀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일단 3배로 올려서 지원금을 3,000불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요,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임명된 그 대사급 직업 외교관 30명가량을 지금 대대적으로 그 본국 소환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사 그만두고 빨리 들어와. 뭐 이런 거죠. 다른 대사를 보내겠다는 거죠. AP통신은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까지 최소 29개 나라의 주재 중에 있는 미국의 대사급 외교관들이 다음 달 초,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이죠. 새해가 되면 1월 초에 전부 당신들 임기가 종료되니까 들어와라! 라고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자, 뭐 전 세계적으로 29개 나라인데 일단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 부룬디, 카메룬, 가봉, 니제르, 르완다 등 13개의 나라의 주재 중인 미국 대사들이 지금 소환령을 받았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피지,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6개 나라의 대사들이 소환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등 4개 나라의 대사들이 지금 불러들여지게 됐습니다. 그 밖에 알제리, 이집트, 네팔, 스리랑카, 과테말라 그리고 수리남 중에 주재 중이던 외교관들도 임기 종료 통보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소환령을 받은 이들 모두는 전임 정부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관 협회는 이들이 사임해야 할 이유도 듣지 못했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외교 위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면서 이제 걱정스러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외교관들이 뭐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뭐 이런 것을 국무부가 구체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 그것은 대통령의 대리자로서 그 대사가 가는 것이다. 그 나라에. 그런데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우리 지금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추진할 만한 인물을 해당 국가에 배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뭐 법적으로는 전혀 뭐 문제 있는 발언은 아니죠. 그래서 여하튼 한꺼번에 한 30여 명의 대사가 지금 싹 본국으로 불려지게 됐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미국 영사관들에서 이제 비자 발급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도 많이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도 비자 인터뷰도 하고 그러죠. 그 비자 발급이 근데 상당히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사실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인터뷰 대기 기간이 길어집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아서 인터뷰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데 서류를 제출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할 때까지가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뭐 가짜인지 뭐 거짓말로 쓴 건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제출한 SNS 기록 같은 것도 다 한번 검열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그전에는 안 했던 여러 가지 절차가 생기면서 서류 제출 후에 인터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진 거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후에 인터뷰까지 12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국무부가 경고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그런 부분, 검열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특히 어떤 비자의 경우에 이런 게 심하냐? H-1B 취업 비자 그리고 뭐 글로벌 IT 기업들에 가기 위해서 취업 비자 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검열이 더 세집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 이해합니다. 왜? 그런 그 IT, 구글이나 뭐 애플 또는 뭐 메타 뭐 이런 미국의 영향력 있는 큰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 H-1B 비자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굴지의 대기업, 특히 이제 IT 기업 같은 데는 SNS 같은 것도 발달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굴지의 IT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사람들은 SNS 검열을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왜?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자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왜 그냥 조그만 동네, 뭐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떤 한 회사에 직원 그저 한 30명, 40명 정도 있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취업 비자로 왔다? 그런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뭐 구글이나 메타, 뭐 애플 막 이런 데 취직해서 온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들에 대한 검열은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뭐 인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에서 서류 받아갖고 이 사람 하이어 하려고 했는데 뭐 비자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몇 달 동안. 국무부는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검토를 진행 중이다 라면서 SNS 검열, 과거에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춘 그런 비자 인터뷰 정책이었다라면 지금은 뭐 대기 시간을 줄여주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게 1순위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뭐 인도 같은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의 제1의 목표는 무엇이냐? 각 비자의 사안을 철저하게 심사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SNS 검열이든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이력이든 과거의 활동 경력이든 이런 거를 철저하게 검사하는 게 그게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비자 적체 해소를 중요시하던 국무부의 기조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난 겁니다. 안보와 심사 강화를 앞세운 정책의 어떤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 같은 비자 적체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SNS 심사, 어떻게 표현하면 SNS 심사라고 볼 수도 있고 뭐 SNS 검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활동 검열로 불리우는 이 과정은 특히 H-1B 비자 소지자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되고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H-1B 비자를 갖고 미국에 취업해서 오려고 하는 그 당사자의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러니까 배우자, 그리고 같이 오는 자녀가 있다면 동반 가족,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검열하는 겁니다. 또 유학생, 또 뭐 교환 방문자까지도 사실은 SNS 검열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굴지의 글로벌 IT 기업, 뭐 페이스북은 이제 회사 이름은 공식적인 회사 이름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회사 이름은 메타죠. 자, 메타 또는 X는 이제 옛날에 트위터라고 했었죠. 뭐 그런 거, 또 인스타그램 등등등. 주요 이 IT 기업의 SNS가 이제 많이 플랫폼이 있는데 그 SNS 앱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활동을 검토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판단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영사 업무 전반에 큰 소위 말해서 병목 현상이 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체증, 트래픽 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빨리 인터뷰를 하고 가야 내가 인터뷰 가는데 이 사람 것도 안 끝났으니 하세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 같은 SNS 검증은 최근에는 무비자 방문자들에게까지도 지금 확대된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비자 신청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무비자. 아니, 그 비자 안 받고 오는데 뭐 비자 신청 서류도 안 낼 텐데 뭘 검열을 받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비자라도 서류를 하나도 없이 오는 건 아니죠. 무비자라도 그 이스타를 받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전자여행 허가서. 물론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타 신청자들도 최근 5년치의 그 SNS 계정을 제출해야만 이스타 줍니다. 무비자 그 여행 허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 5년치의 그 사람의 SNS를 검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비자 인터뷰 트래픽 잼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민 전문 로펌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돼서 뭐 수개월씩 밀리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가 사실은 좀 심합니다, 요즘. 인도에서는 뭐 오려는 사람도 많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가 이제 IT 쪽에서 발달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반대로 인도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무슨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국무부에 일하는 그 뭐 영사든 뭐 그런 검열하는 사람이라고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이건 무슨 뭐 사람 차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뭐 종교적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하고 인도에서 제출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인도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무부의 입장이. 그래서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그 정체되는 현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IT 기술자들이 미국에 오려고 하는데 수백 명이 지난해 12월에 예정됐던 비자 갱신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그 심각한 지연 사태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그 내부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그 직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글의 그 외부 법률 자문 로펌, 구글을 그 법률적으로 대리해주고 법률 상담도 해주는 그 외부 로펌이 있는데 그 법률 회사는 최근에 그 구글 직원들에게 일제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예약이 최근 들어서 최악의 경우 길게는 무려 12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면서 미국을 나갔다가 자칫 오랫동안 못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면 미국 국적자가 아닌 이상 당분간 해외 출국을 자제하라. 뭐 휴가 받아가지고 고국에 가서 가족들도 보고 오겠다, 친구 보고 오겠다 해서 그냥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당분간 웬만하면 뭐 가족 보겠다, 친구 보겠다 하고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오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구글의 이제 이메일은 그렇게 갔고요. 애플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효한 비자 도장이 없는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유효한 비자 도장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애플에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죠. 웬만하면 나갔다 오려고 생각하지 마. 이제 이거죠. 그러면서 여행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미국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좋은데 그걸 연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 뭐 가족들의 뭐 경조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행을 연기나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애플 회사의 이민 담당 법무팀과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논의를 한 후에 출국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애플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지금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에 나 애플 직원이야. 나 구글 직원이야. 내가 구글 직원인데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누가 나를 맡겠어. 그래도 구글 직원인데 애플 직원인데 요즘 이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스의 그 홈디포 급습 단속에 한인 이민자도 연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체포가. 워싱턴주 시애틀에 우리 구독자님들 많으시죠? 예. 시애틀 지역의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라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거든요. 그 비영리 단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불과 얼마 전에 한 2주 됐나요? 한 한인이 시애틀 인근 홈디포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중 아이스 요원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체포됐습니다. 멀쩡하게 그 홈디포에서 뭐 이게 물건 사갖고 나오다가 체포된 거예요. 이 한인은 현재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감된 채로 지금 이민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인의 구체적인 신분은 그 아이스 측에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에서 봤을 때 불체 신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요즘은 뭐 이민 재판 같은 것도 필요 없으니까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홈디포에서 물건 사갖고 나오다가 결국 추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인이 그런 경우가 있다라 그러면 좀 더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죠. 자, 태스크포스 측은 이번에 체포된 한인은 범죄 연루 사실도 전혀 없고 또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제시를 받아서 이제 체포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지금 이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태스크포스 측은 이번 사례가 그런데 단발성 사례가 아니고 아이스가 최근에 단속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공공장소나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무차별적인 그런 단속을 벌이고 있다라는 다수의 제보와 맞물려 있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례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장 받아서 영장 제시하고 체포하고 이럴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문제가 될 땐 그건 그때 가서라도 지금 아이스 요원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 할당량 채우기 위해서 잡아가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저 사람이 불체자야.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사전에 어떤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단속 작전에 나가는 그것도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그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언제 잡아들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없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얼굴 보고 또는 외모 보고 외형적인 그런 거 보고 또는 홈디포나 이런 데 이제 일용직들 모여 있는 곳에 있는지, 그러니까 얼굴 보고 어디에 있는지 보고 뭐 이런 겁니다. 인종적인 외형이나 또는 사용하는 언어,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걸 딱 보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걸 레이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거든요. 인종이나 언어, 외모 이런 걸 보고 그럴 것이다. 뭐 이민자일 것이다 또는 불체자일 것이다라고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분석을. 그래서 그렇게 레이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잡아가고 체포하는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적법한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 뭐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뭐 더 이상 뭐 이게 새로운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별히 외모, 그다음에 어느 장소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레이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많이 거쳐서
특별히 주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죠. 군인들한테 준다고 워리어 디비덴드라고 했죠. 그 군인 대상 연말 보너스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특별히 관세 때문에 수입이 생겨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7월에 연방의회가 지출을 승인해 놓았던 군인들에 대한 주택수당 보조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어차피 줄 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생색낸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군인 145만 명에게 1인당 1,776달러씩 수표로 나눠주겠다. 이미 발송된 사람도 있고 이미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한 전사 배당금, 워리어 디비덴드가 알고 보니까 연방의회가 이미 군인들의 주택수당 보조 명목으로 지난 7월에 통과를 시켜서 예정된 그런 예산이었다라고 디펜스 원은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디펜스 원의 취재에 응한 전쟁부의 고위 관리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피트 헤그세트 전정부 장관이 하사관과 일반 병사의 모든 적격한 군인에게 26억 달러를 일회성 주택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라라고 국방부에 이미 몇 달 전에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초 의회를 통과한 그 세제 법안 있죠. One Big Beautiful Bill,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국방부의 하사관과 일반 병사들의 그 주택 수장 보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9억 달러를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주택 지원금 26억 달러가 이제 요렇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약 128만 명의 현역 군인과 약 17만 4천 명의 예비군입니다. 요걸 딱 더하면 145만 명 딱 떨어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전사 배당금이 그 자신의 선심으로 내려진 관세 수입에 의해서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진 결정인 것처럼 막 그렇게 연설을 했잖아요. 또 이제 그 자금의 출처가 관세 수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는 관세 수입에 의한 예산이 아니라 어차피 지난 7월에 그 책정되어 있던 그 One Big Beautiful Bill에 있던 그런 예산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군인 보너스는 관세 수입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불되는 워리어 디비덴드는 관세 수입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면서 세금으로 들어오는 연방 정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답이 나오는 거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일단 연방 세금으로 들어온 건 이제 연방 정부가 전부 다 이제 귀속되죠. 정부에 귀속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연방 재무부 산하 어카운트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재무부가 다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연방의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 예산은 연방의회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 지시 없이 백악관이 관세 자금을 임의로 쓰지는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좀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관세 수입의 용처는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의회에 압박을 넣고 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길 결정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의회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게 대통령이 서명할 수도 있지만 의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는 의회는 반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혼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나라고 국가고 연방 정부이지 한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 같으면 사장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웬만한 좀 큰 기업체도 사장님 마음대로 못하죠. 거기 이제 이사회가 있고 주주가 있고 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사회가 있으니까 그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30년 전에 차린 내 회사라 하더라도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회사도 그럴지언데 나라의 재정을 대통령이 혼자 막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군인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그 주택 보조금이 뜬금없는 관세 수입에 의한 특별수당 워리어 디비덴드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이 대국민 홍보에 사용이 됐었다라고 우리는 또
그날 하루 이틀 정도는 잠깐 그런가? 그럼 일반 국민들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돈 좀 뿌리실라나?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자 사업가인 스티브 위트코프. 요즘 뭐 중동 특사로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그 스티브 위트코프가 또 골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골프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트코프의 플로리다 소재 골프장이 지금 세계 분쟁 종식 협상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많은 협상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서 이 중동 문제를 넘어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가 최근에 협상 장소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골프장, 마이애미 외곽의 그 고급 골프장 쉘 베이 골프클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여러 차례 그런 협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가자전쟁 평화 협상을 위한 중동 국가 당국자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연쇄적인 협상까지 전부 다 스티브 위트코프가 관여하는 중요한 협상들은 모조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쉘베이 골프클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정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특징이라면 특징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협상 또는 국제적인 미팅 또는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 이런 게 골프장에서 많이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골프장이나 이런 골프장이나. 2023년도에 문을 연 아주 최신의 문을 연 새 골프장이죠. 이 쉘베이 골프클럽은 가입비가 $100만 넘는 아주 고급 골프장인데 이게 스티브 위트코프가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그 호화 골프장에서 국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게 골프장이든 하여간 그 행사, 그 장소에서 국제 분쟁에 대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사한다 그러면 그게 금방 되나요? 미국의 대표단들, 특사들,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는 가자지구나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전부 다 VVIP들 모이는데 그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꽤 되죠. 한 번 할 때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십만 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길어지면 몇백만 불이 들어갈 수도 있죠. 거기에 단순히 무슨 만찬 비용, 드링크 비용 이런 것이 아니라 장소 대관비 또 음식비라든지 거기 종업원들이 경호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그 장소를 빌려서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누가 내요? 네. 나라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그 나라 예산을 내가 국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는데 내 소유 골프장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나라 돈 받아갖고 내 골프장에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유달리 골프장에서 그런 미팅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날 겁니다. 스티브 위트코프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좀 비슷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198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의 40년간 가까이 교류를 해온 그야말로 트럼프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이번 2기에 중동 특사로 발탁되기 전에 외교무대 경험이 사실은 전무했습니다. 그저 부동산 사업가예요. 사람들 만나서 이 빌딩 살래 말래 딜하고 협상하고 거래하고 그러던 사람이죠. 외교 무대라는 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거래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특사로 임명돼서 지금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 부동산 거래에 능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외교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을 거기다 내보내는 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아직 지금 결과물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전쟁 종식 선언이 좀 있을지는 좀 두고 볼 만한 일입니다. 자, 중국이요. 몽골 국경 인근 지하 경납고에 10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그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즉 미국 국방부는 지금은 전쟁부라고 하죠. 미국의 전쟁부는 중국이 지하 경납고 3곳에 나누어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100기 이상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파악했습니다. 이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ICBM, 인터컨티넨탈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륙과 대륙을 오갈 수 있는 미사일. 쉽게 말해서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 ICBM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위협적이고 정말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런 ICBM을 100기 이상 그 미사일을 지하 경납고에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미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갖고 있는 ICBM은 단순히 미국 위협용뿐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대만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예, 미국의 국방부가 이전에도 해당 지하 경납고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존재를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미사일이 얼마나 배치됐고 규모는 어느 정도를 이번에 자세하게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빠른 속도로 이 핵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중국의 그 핵탄두 보유량은 600개 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륙에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 거기 꼭대기에다가 그 핵탄두를 딱 심으면 그야말로 핵미사일이죠. 그래서 이제 핵탄두를 갖고 있고 ICBM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려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 북한 막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보고서는 또 중국이 오는 2027년 말까지 대만과의 전쟁이 있을 경우에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한 그런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그걸 목표로 군사와 현대화 전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위협도 걱정입니다만은 중국이 이런 그 군사 현대화가 끝날 때 대만에 대한 그야말로 군사 공격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더 걱정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만까지는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대만은 얼마 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중국과 가까운 대만의 해역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저 대만의 중국과 좀 먼 뒤쪽에 있는 지역까지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미국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성인 절반가량이 올해 그 연말의 선물 구매를 평소보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좀 부담스럽게 느끼면서 지출을 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 필수품과 선물 가격이 당연히 예년에 비해서 올랐죠. 그래서 많이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응답자의 약 50%가 올해 연말 선물 비용이 평소보다 더 많다라고 답변을 했으며, 약 40%가 과거보다 저축을 활용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그냥 내가 이번에 올해 번 돈 중에서 좀 여윳돈을 빼서 선물을 사거나 그랬는데, 올해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꽁꽁 숨겨놨던, 저축해놓고 있던 이 쌈짓돈까지 꺼내서 그 선물 예산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다, 그겁니다. 응답자의 87%는 최근 그 식료품 가격이 평소보다 많이 상승했다라고 느낀다. yes.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87%가. 그리고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전기요금과 연말 선물 가격 상승, 이 모두를 나는 다 체감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 참여자의 약 40%는 내년에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30%는 큰 변화가 내년에도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 또는 희망적이지 않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40하고 30 합치면 한 70%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년에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체크를 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는 심리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경제 그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부터 좀 빨리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똑같은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내년 경제율,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라는 걸 올해 맞죠?
지난해 그 내년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그 답변을 했던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4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0%예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얼어붙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점이 좀 심각하지 않느냐. 실제적인 경제보다도 이런 심리가 더욱더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말 선물용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선물의 종류가 바뀌어 가고 있답니다. 예년과 달리 실속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이 이전에는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정말 이건 내가 당장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당장 이걸 꼭 필요해서 쓸 일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받으면 좀 선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선물다운 선물, 꼭 선물 같은 느낌을 주는 선물, 뭐 그런 거. 전에는 그런 것도 많이 선물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꼭 쓸 것, 실속형 선물로 아이템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뭐 가전제품이나 신발, 장난감 등 연말 단골 선물 품목의 가격이 다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지출 항목과 용도를 다시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빠듯해지니까 이제 아이템을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소비자들은 지난해보다는 가전제품, 뭐 의류,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의 돈을 오히려 더 그쪽에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그 지난 사이버 먼데이 때는요, 하루 동안 그 냉장고의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냉장고. 내가 어느 집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뭐, 번듯하고 뭐 있어 보이는 그런 뭐 선물,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멋있겠지만, 그가 가장 필요한 게 냉장고다. 그 냉장고 하나 사주자. 그게 무슨 큰 거든 뭐 소형 방 안에 놓는 작은 거든 하여간. 그래서 지난 사이버 먼데이 때는요. 냉장고 매출이 온라인 주문으로 무려 1700%나 급증했습니다. 언제에 비해서요? 그 한 달 전에 비해서. 자, 그 밖에 진공청소기는 약 1300% 매출 증가. 소형 주방 제품은 1250%, 전동 공구는 900%, 겨울용 재킷은 850% 증가 등 모두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의 매출만 급증했다라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경제 분석업체 어도비 측은 이들 제품은 대부분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용품들이다 라면서 소비자들은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자신을 위한 구매든 아니면 누구에게 연말 선물용을 위한 구매든 꼭 필요한 선물용품, 생활용품, 꼭 필요한 생활용품 위주로 지금 선물을 구매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큰 차이가 아니실 것 같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처럼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선물보다는 정말 그냥 꼭 필요한 생활 필수용품 위주로 선물이 가고 있는데 저는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 뭐 아니다 그걸 떠나서 뭐 저는 그런 선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이번 그 예산이 빠듯하는 이런 경제 상황을 계기로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가 뭐 이렇게 좀 건전하게 바뀌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성탄절에 남가주 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요. 남가주죠. 북가주도 마찬가지 캘리포니아 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레이니 크리스마스. 그것도 폭우 크리스마스가 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LA를 기준으로 본다면 뭐 북가주 저쪽은 뭐 이미 비 많이 오고 있고요. LA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해서 내일 수요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날인 목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가주에 그래서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이 붙은 강력한 폭풍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번 주간 폭우와 강풍이 예보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남가주를 강타할 폭풍 전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부터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목요일까지 LA 일원과 오렌지 카운티 일원에 최소 3인치에서 최대 6인치, 이거 3인치도 많은 양이거든요. 물론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오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한 이틀 사이에 3인치 오는 것도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6인치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수요일이 아마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은데 그 비는 조금 줄어들면서 크리스마스 날인 25일 목요일
이 크리스마스 당일인 그 목요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크리스마스 연휴에 이 같은 폭우가 예보된 것은요, 지난 1971년 이후 5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자, 기상청과 소방당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라면서 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기보다는요, 이 폭우에 대비하는 게 더 우선인 듯 싶다는 생각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에 그래서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뭐 레이니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웨트 크리스마스, 축축하다는 그 축축한 크리스마스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화창하거나 정말 동부 지역 뉴욕이나 이쪽에서 눈이 내리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으시는 분들에게는 축하 인사를 드리겠는데,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는 캘리포니아주 쪽에서는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